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김제동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제동 씨와 관련돼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식입니다. 김제동 씨는 내가 봤을 때 좀 위선적인 것 같다 이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제동 씨는 방송이 됐건 강연이 됐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씨의 말만 듣게 된다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김제동 씨의 말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김제동 씨를 위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최고의 선을 가정하고 최고의 이상을 가정한 상태에서 김제동 씨가 얘기를 하니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정작 김제동 씨조차도 그 얘기를 했던 김제동 씨조차도 그거를 현실에서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 그만큼 김제동 씨는 위선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제동 씨가 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김제동 씨가 어떤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전에 김제동 씨와 관련돼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수와 국회의장의 망치의 가치가 왜 달라야 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얼핏 듣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하는 역할과 목수가 하는 역할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다른 것만큼 사회적으로 받는 보상 또한 마찬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의 차이만큼 보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계층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제동 씨는 그런 식의 당연한 사회의 흐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김제동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거를 불로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그 돈을 기반으로 또 다른 돈을 버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거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 당초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통해서만 버는 돈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요구가 되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노동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어떤 시대에서는 농사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시대에서 같은 경우는 간의 수공업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오다가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 그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뿐입니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니까 더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고, 더 보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층이다, 계층 갈등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사회 구조를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득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김제동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제동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김제동 씨가 시간이동이 가능하셔가지고 농경사회로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다면 저 얘기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사회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았고 국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식의 사회 집단에서는 저런 얘기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저게 통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셨던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김제동 씨 본인이었습니다. 판사와 목수의 망치의 대우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김제동 씨의 강연료는 놀랍게도 억대에 육박한다라는 것이죠. 김제동 씨는 한 번 강연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마이크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 아닐까요?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똑같은 가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김제동 씨의 마이크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마이크가 똑같은 가치여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김제동 씨 같은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상,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말과 현실 속의 모습이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제동 씨가 당시에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죠. 기획사에 소속 연예인이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식구가 6명인데 다 같이 살아야지 않냐는 거죠. 식구가 6명이 딸려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식구가 그만 한 명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가치를 인정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김제동 씨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다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판사와 목소의 망치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제동 씨가 심성 자체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추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악인도 있지만 선인도 세상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에 이것이 현실에 적용이 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따뜻하지 않은 이성적인 생각이 없게 된다면 그 따뜻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세상을 오히려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김제동 씨는 괜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김제동 씨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자체가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제동 씨의 육신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두 개만큼 위선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김제동 씨가 최근에 또 놀라운 행보 한 가지를 보이셨습니다. 김제동 씨가 이번에 국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저런 식으로 인사도 나누고요. 자, 그리고 뭔가 농성을 벌이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한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단식 농성 뭐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김제동 씨가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를 지금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 즉 기업 내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그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 기업주 한 명에게 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고의 책임을 갖다가 노동자 한 명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한테 도대체 돌려야 되는 것일까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전부 다 책임을 같이 지면 되는 거겠죠. 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그거는 간단한 것이에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이 기업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인물 한 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과 유사한 법이 영국에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은 저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김제동 씨가 가서 독려하고 있었던 심상정 의원이 독려하고 있는 저 법안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까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요. 해당 법인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 법안의 해당 대상은 정부 기관과 기업 전체입니다. 어떤 한 명의 개인에게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금 심상정 씨와 그리고 김제동 씨가 추구하고 있는 저 법안은 한 명의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 아닐까요? 노동자 한 명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김제동 씨와 심상정 씨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김제동 씨와 심상정 씨는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목수의 망치가 국회의장의 망치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한 명의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면서 한 명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있는 것일까? 이미 김제동 씨와 이미 심상정 씨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저는 위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